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면은 프로젝트를 크게 네 가지를 제가 교수님한테 전달을 드렸고 하나하나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DB스캔이라는 이제 중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받은 자료를 가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데이터셋이 있어요. 학교랑 그다음에 이제 공립, 사립 이런 유형과 학생 수, 그다음에 진학한 고등학교의 이제 종류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지도상 위치 이런 것들이 있는 데이터셋이고, 그다음에 공유한 코드를 먼저 보면 제가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 어, 아직 코드 전체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주석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된 거가 있는데 그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앞부분에서 불러와서 머신러닝, 딥러닝을 위한 전처리를 정제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그 군집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이제 모델 학교별 분포를 이제 시각화해서 분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모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가 아니라 그 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과학고등학교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번에 프로젝트에 쓰인 DB스캔 설명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들이 있을 때 데이터 분포들을 이제 뭐 어떤 비슷한 규칙끼리 한 집단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반지름하고 주변 최소 개수가 주어졌을 때 이 반지름 안에 해당 최소 개수가 있는 만큼 같은 컬러로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군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자세하게 나중에 따로 설명, 설명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군집화 직전과 후를 먼저 비교해드리면, 이제 처음에 엑셀에서 지도를 그대로 찍은 상태인 군집이고, 그다음에 DB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찍은 군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그냥 시각화나 이제 분류할 때 많이 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 어, 그냥 중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옛날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따로 더 공부를 하는 분야여서 제가 그냥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도 보면 어, 오픈CV 이미지 인식 모델 해서 얼굴 인식 결제 키오스크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프로젝트들이 다 옛날에 했던 거라 나는 먼저 보면은 2021년에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림 파일 코드는 이거일 거고 이거는 이제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되지? 오픈CV라는 오픈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좀 배우시긴 해야겠지만 이제 카메라 캠을 불러와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얼굴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무한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얼굴 인식 캠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뭐 엄청 코드가 길어 보이는데 이거는 그 맥도날드나 뭐 현재 이제 시중에 많이 있는 키오스크를 실제로 그냥 코드로 좌표를 찍어가면서 구현한 그냥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얼굴 인식을 했던 파트는 이제 오픈CV에 이제 카스케이드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 페이스 디텍션 이런 키워드로 가보면은 문서가 좀 많은데 이제 얼굴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사실 이제 코드만 익힌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 얼굴 인식에 대한 또 자료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또 보여드리면 음, 네. 이제 실제 코드로 보면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얼굴 인식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불러오는 로드하는 모델들을 바꾸면은 나이 인식을 한다거나, 이제 성별 인식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픈CV라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프로젝트였고, 이 두 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프로젝트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또 교수님한테 드린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CNN 이미지 딥러닝 모델. 이거는 뭐냐면, 어, 이제 이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년,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제 냈던 논문 연구 주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저자로 낸 논문 주제이고, 어, 뭐, 간단하게 이것도 발표를 제가 학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이제 드론이 글로벌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니, 드론 자체에서는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주파수가 있는데 이 주파수의 탐지 범위가 나머지 드론의 감지 방식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이 드론 주파수를 가지고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논문을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이제 수직적으로 푸리에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을 하고, 표현한 것을 이제 뭐 이미지 형태로 시각화를 하는 뭐 그런 방식을 썼고, 이렇게 시각화하면 들어오는 주파수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을 이제 CNN이라는 또 딥러닝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같은 거를 뭐 얼굴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딥페이크 같은 이런 것들, 아니 그런 이제, 아니면 그 최근에는 그림 그려주는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CNN이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가 되는 이 CNN 모델 가지고 드론 신호를 분류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CNN 이미지 딥러닝 모델은 이런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딥러닝 모델이 있는데, 시계열 딥러닝 모델도 이제 또 다른 연구실에서 제가 했던 건데, 여기 있네요. 어, 이거는 이제 부경대 연구실에서 제가 연구했던 거고, 여기는 이제 진짜 딥러닝,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는데, 이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해양 기후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양 기후에 대한 어, 연구 프로젝트인데, 시계열이라는 이제 연도별, 시간별의 흐름을 예측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뭐 주식 예측도 시간 흐름대로 이제 값이 바뀌는 걸 예측하는 그런 거면 이제 시계열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런 시계열 모델들을 코드상에서 좀 더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여기서는 결과는 제대로 잘 보여주지 않아서 그냥 제가 결과만 따로 또 보여드리면, 결과만 좀 보여드리면 이제 뭐 유속별이나 아니면 수온 염분, 뭐 수면 높이를 이제 총 1년 단위로 최종적으로 결과로 이제 예측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활용이 됐냐면, 이제 뭐 참치라는 이제 친구가 염분이나 수온에 민감한데, 미리 이제 1년 단위로 예측하면서 어부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이제 참치를 낚으면은 영향이 평균적으로 좋을까에 대한 뭐 이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네 가지를 엄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다음 여기 사용된 이제 CNN, 그다음 C계열, 뭐 이제 DB스캔, 그다음에 뭐 오픈CV 이런 키워드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과학부 강의를 제가 나갈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 딥러닝 공부하게 되면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다양한 모델들, 그다음 딥러닝의 다양한 이론들과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딥러닝의 CNN 모델 설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이 RNN이라는 모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계열은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요즘에는 책들도 많긴 한데 무료로 공부하고 하거나 아니면 한번 보고 싶으면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해당 링크를 그냥 나중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프로젝트 4개만 교수님이 달라 해서 다 옛날에 했던 것들을 주긴 했는데 뭐 다른 프로젝트들도 그냥 간단하게 조율만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이제 이것도 CNN이란 아까 그 모델을 사용한 프로젝트이고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학습시켜서 이제 학습한 병명 그 예측 환자의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떤 병인지를 AI가 판단을 하고 판단한 이 병명을 가지고 이제 이 해당 저널이 의학 최고 저널인데 해당 저널에서 자동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제안된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한테 제안하는 이런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사가 생각보다 이제 수술 방법을 새로 그 공부한 시점 이후에 방법을 잘 시도하지 않는데 이제 최신 가장 유명한 저널에서 해당 병명에 대한 새로운 뭐 논문이나 방식 제안을 하는 거를 의사한테 제안하는 이런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이거는 뭐 엑스레이 이미지를 이 AI에 던져주면 병명도 예측하고 해당 병명에 대한 뭐 최신 논문 그리고 논문을 요약해서 이제 알려주는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들은 이제 이 컨볼루전 2D가 이제 이 레이어 전체를 합쳐서 결국 CNN이라고 부르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크롤링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자동화해서 가져오는 이런 기술이고 그다음에 텍스트 요약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본 챗GPT의 이제 좀 멍청한 버전의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LSTM은 아까 말한 한글로 된 시계열이라는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들을 써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프로젝트를 해보았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유행했던 시점에서 했던 코로나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이제 뭐 이거는 하도 코로나를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사망한 것들이나 아니면 예, 코로나 걸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엄청 간단한 지표 분석을 해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확, 확, 그 확진자 예측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썼었고 이게 시계열 모델이고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머신러닝 모델이고 그다음에 다항 회귀 선형적인 모델이고 그다음 베이지안이라는 두 선형적인 모델인데 이렇게 모델들별로 어 이제 실제 뭐 확진된 인원이랑 그다음에 이제 예측한 증가폭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공부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이 해당 부분으로 이제 방학 때 학교에 파견돼서 뭐 강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하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 꼭 기록해놓고 나중에 실력이 될 때 꼭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교수님에게 전달받아서 프로젝트 설명을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